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 에덴셀에 왔을 때에 5세의 아동이었는데 그 아동이 틱장애도 있고 말도 더듬고 활달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아이가 자신감 없이 활달하게 뛰어놀지도 안 하고 기운도 없고 약간의 성장도 지연되는 그런 아동의 완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환우의 영양학적인 에덴셀 미토콘조법의 영양학적인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도표에서 보듯이 이 당시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지금은 49살이지만은 이미 저희가 2015년에 이 윤모군이 저희 이 에덴셀을 방문해 왔는데 그게 오게 된 연휴가 2020년 10월에 저희에게 오게 됐군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떤 교인의 추천으로 에덴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는 조현병이 한 15년 조현병을 앓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조현병 환우가 완치가 되었는데 그 완치곡의 감명과 또 하필 그 교회에 심각한 선천성 유전자 결손 질환인 희귀병인 3H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그 유전자 결손 희귀질환 환우가 있었는데 그 환우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았고 그분들의 추천으로 우리 에덴셀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동이 방문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에 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고 말수도 적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눈을 깜빡이는 틱 증상도 있었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과호흡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2020년 10월 23일 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드러진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철분은 60 단위 정도 나왔는데 페리틴이 22가 나왔습니다. 페리틴이 22는 무척 적은 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평균치는 약 70은 넘어가야 됩니다. 70에서 300 정도는 되어야 이 페리틴이 건강한 사람의 평균치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페리틴이 무엇 하는 거냐? 페리틴은 모든 세포가 만들어내는 세포 안에 일시적으로 철을 저장해주는 철 저장 단백질입니다. 이 페리틴 한 분자 안에 약 4,000개 정도의 철분 원자 알갱이를 머금고 있는 철 저장 탱크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페리틴은 세포도 철분을 계속 빠르게 사용을 하니까 철분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도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도 별도의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페리틴은 같은 의미의 페리틴이지만 세포가 만드는 페리틴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페리틴은 분자 구조와 분자량이 다릅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질은 같습니다. 그 안에 단백질 안에 철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페리틴이 22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수천 건을 검사했는데 사실은 뇌신경 정신질환이나 뇌신경이 발달하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가 저희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철 저장 단백질이나 철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구리 저장 단백질이나 구리 운반 단백질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거의가 뇌신경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분과 구리는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해독 기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기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자라면 소위 신경세포라는 것이 신경세포는 마치 스마트폰과 같아서 전력이 약하면 전원이 나가면 그 배터리가 나가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듯이 신경세포 안에 에너지가 약하면 신경세포가 안정막 전압을 유지한다든지 활동 전이를
발생시킨다든지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아주 기초적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페리틴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페리틴이 22가 나왔어요. 제가 빨간 표시로 표시를 해놨는데, 또 셀룰로플라즈민도 이 친구가 22.6이 나왔어요. 옆에 보시면 건강인의 평균치가 24에서 36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리틴도 건강인의 평균치는 적어도 성장하는 아동이라면 70은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세포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망간도 0.71로서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망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효소의 보조 요소로 반드시 필요한 미토콘드리아의 먹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망간이 0.71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아직 이렇게 망간이라든지 구리 농도라든지 셀룰로플라즈민이라든지 철 저장 단백질이라든지 가장 세포에서 중요한 영양 평가를 위해서 세포의 생명 유지에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영양소에 대해서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어떤 연구기관도 아직도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수만 건 정도 가깝게 물론 숫자는 한 수천 명에 대해서 수만 건에 이르는 영양학적인 검사 결과를 반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저희가 기업적으로 연구한 분자 자연치유 의학이라는 이 분자 자연치유 의학,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학의 한 부분으로서 분자 자연치유 의학으로서 발전되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또 그 선두에 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0월 23일 날 이렇게 검사 결과가 페리틴이 22, 셀룰로플라즈민이 22.6, 망간이 0.71, 아연이 69로 불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덴셀 미토콘조법을 해서 약 7개월 정도 뒤에 7개월간 에덴셀 미토콘조법의 원리와 원칙에 따른 영양보충요법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식습관 개선에 대한 지침도 저희가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7개월 뒤에 다시 영양검사를 했더니 철분이 60에서 90으로 올라왔죠. 페리틴이 22에서 72로 올라왔죠. 또 좀 문제가 되었던 것만 보겠습니다. 좀 더 중요한 셀룰로플라즈민이 22.6에서 25.4로 올라왔습니다. 망간이 0.71에서 0.68로 이것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따로 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소비가 많아져도 건강해져서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나 크기가 커져도 소비가 늘어나서 공급을 해도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요건 다음 시간 날 때 개별적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연도 69에서 71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이가 서너 달 사이에, 두세 달 사이에 틱장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입니다. 그리고 말더듬도 한 4개월 뒤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과호흡이 그때 한 4개월 뒤에는 과호흡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은 아이가 아주 활달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한 7개월 뒤에는 이 검사를 한 7개월 만에 했는데 이때 검사 성적이 아주 좋아졌는데 그에 따라서 아이가 어머니가 걱정하고 아이 할머니가 걱정하던 그런 질병의 증상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너무 잘 놀고 아주 자신감 있는 아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동의 엄마와 할머니가 아주 감동해서 계속 다른 환아들 부모에게 추천을 하고 지금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동의 엄마는 에덴셀 미토콘조법의 에덴셀 멘토그룹 회원으로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에덴셀 멘토그룹의 회원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에덴셀 미토콘조법의 원리와 경험 및 정언을 아직도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반 고객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자원봉사 차원의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특별 에덴셀 회원들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이분의 그 아이 엄마와 할머니가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듯이 이 환우가 계속 아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영양 요구량이 늘어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유년기라서 계속해서 영양제를 이제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영양제를 좀 양을 줄여서 계속해서 복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표에서 보듯이 21년 5월 달에 셀룰러 플라즈민이 25.4에서 22년 그로부터 또 약 6개월 뒤에 7개월 뒤에 27.8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뒤에 29.3이 나왔고 또 그 뒤에도 또 지금 한 1년 만에 했군요.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했는데 29.3이 나왔어요. 이것이 건강인의 평균치에 완전히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제가 좀 더 생화학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룰로플라즈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구리 운반 단백질입니다. 이 셀룰로플라즈민은 구리 운반 단백질인데 이것이 간에서 정상 건강인의 정상 범위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셀룰로플라즈민이라는 당단백질을 만드는 모든 원료가 간세포에 24시간 스탠바이 골고루 평균적으로 골고루 존재했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것을 만들도록 명령하는 유전자의 활성도가 즉 유전자의 전사조절 활성도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단백질을 만드는 데는 유전자의 활성화와 유전자 전사조절 기능의 활성화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화학적으로 의사선생이나 약사선생님들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유전자 전사조절이 뭔지. DNA가 활성화되고 mRNA가 만들어지고 tRNA가 만들어지고 소위 mRNA라는 RNA 핵산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고 tRNA 핵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많이 만들어져서 신속하게 아미노산을 조립할 수 있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유전자 전사조절 단계가 즉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사실은 최근에 분자영양학이라는 학문에서 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소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양요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평생 아기들이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녹황색 야채가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걸 먹습니까? 엄마의 모유와 젖과 우유와 분유와 이유식을 먹고 1년, 2년을 자라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영양소가 들어있죠. 영양소가 유전자 발현을 자꾸 촉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셀 미토콘 요법은 개인 맞춤형 해독 및 영양소 보충요법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하나의 원리와 원칙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것으로 우리는 난치성 질병에서 기존의학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존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틱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라든지 신체화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들의 그 조현병이라든지 소아청소년들의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치한 완치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완치 사례에 대한 이런 영양검사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모군의 틱장애와 말드듬, 그 다음에 과호흡 증상을 가진 아동들의 약간의 성장 지연까지 가지고 있던 아이의 완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